준비를 했어요. 잠깐 우리 쉬어가는 타임에서 요거 보시면서 함께 열기를 좀 시켜보시죠. 나는 매일 국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청년주택 주장하는 황희 보곤해. 버려진 버스로 만든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여기 산지 6개월 됐어요. 살아보니 어떠세요?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 되고 겨울엔 냉동고 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위에서 보니까 더 기괴한데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한 세대당 딱 5천만 원 인테리어랑 수리 비용 쓴 느낌 맞네요. 버스는 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아, 저 진짜 누리꾼들 천재 같아요. 저런 거, 그러니까 자자의 그 버스 안에서를 저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황희 의원을 풍자하는 노래를 만들고 AI로 버스는 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아니 저 버스 안에서 차트 역주행하게 생겼어요. 아니 저 사실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는 이 뭐 개인의 그냥 네. 아이디어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된 거여서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네.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 저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필이면 네. 부동산 문제로 민감할 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청년들이 주거와 소득, 그 일자리 문제가 제일 예민한 그 사안인데 그걸 저런 식으로 건드려가지고 논란을 좀 자초한 것 같아요. 황 의원이 사과는 했는데 네. 쉽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들어보니까는 미리 단톡방에 저 아이디어를 올렸대요. 근데 아니 의원들 단톡방에. 근데 모경정 의원이 네.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아유 그러네 이렇게 수용하는 듯이 했다가 그걸 또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모경정 의원 같은 분은 청년이잖아요. 네. 때문에 청년 세대의 감수성이나 정서를 잘 알아서 그거 좀 부적절한 것 같다고 지적까지 했는데 본인도 그걸 수용하는 듯한 얘기를 대화방에 올려놓고 그걸 또 SNS에 올려가지고 이 논란을 자초한 게 글쎄요 한번 필터링이 된 건데 왜 그랬을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장관을 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도시공학 전공자예요. 심지어 학위 장관을 했기 때문에 정책의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저렇게 황당한 버스 만 대를 어디다 세웁니까? 목동 1단지부터 6단지까지 꽉 찬대요. 만 대 세우면. 그리고 어디서 씻어요? 버스 안에 뭐 배수 시설을 어떻게 해요? 캠핑차도 아니고 이 더위에 어떻게 자요? 물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폐버스잖아요. 해놔가지고 저렇게까지 아니 저거 이제 본인의 정치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네. 저 쉽게 안 가라앉습니다. 다음 그럴 공천 것 때. 이게 다 남잖아요. 아니 기록으로. 저거 진짜 당 입장에서 보는 정확한 공천 배제 사유죠. 저런 게. 근데 왜 저런 걸 자초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이제 SNS에 사과글을 올렸어요. 533자더라고요. 그 533자 중에 그 죄송하다는 표현이 3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례적인데 올리면서 황희 올림.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페북에 올릴 때 황희 올림 아니 했는데 요거 전에 사실은 간담회를 하려고 했대요. 이 정책을 낸 어제. 취지. 근데 이것도 아니 이거 지금 간담회할 상황이 아니다 또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물리고 사과글을 그냥 올린 거예요. 긁어부스럼이죠. 그러니까 불난 집에 이제 기름 붓겠다 뭐 이런 취지라서 그거 말린 건 참 잘한 건데 저는 황희 의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집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집을 가질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좌절을 넘어서서 거의 이제 고통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나라로 치면은 이거는 이 미친 집값 때문에 나라가 정말 망하느냐 유지되느냐의 분기점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 정치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부동산 문제 그래도 해결하려는 방향은 잡고 어떻게 노력은 좀 해야지. 이거는 뭐 전월세 문제 지금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전월세금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국민들은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폐버스를 개조해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들 들어가서 살자. 이건 전혀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정말 국민들을 약올리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거 정책은 사실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지만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거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요즘 그러니까 지옥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지하, 옥탑방, 이 고시원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사실 이제 주거 복지의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무슨 폐버스를 활용해서 지옥고보다 더 지금 살기 어려운 환경을 그러니까 만드는 제가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처방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말 요즘 제가
너무 정치 그만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데 진짜 황희 의원님은요 말로만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냥 정치 그만하세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저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장관을 했고 아니, 그것도 대한민국의 장관을 했고 어떻게 지금 뭐 3선인가요? 뭐 어떻게 재선 이상은 될 텐데 삼선인가요? 그럼 저런 분이 이제 상임위원장하고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을 이제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공천 다시 이제 뜯어 고쳐야 될 거예요. 아마 새 대표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저렇게 황희 같은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배지를 답니까? 저는 반드시 걸러낼 수 있는 장치 다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황희 의원의 이제 저런 그 정책 감각이나 혹은 감수성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는 민주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위선적인 기득권으로 보이잖아요. 특히 이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뭐 누구나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분개도 행복한 세상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정작 자기 자녀 문제는 온갖 변칙, 편법, 반칙, 특권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황희 의원도 지금 저 인터넷상에 조롱의 민만 도는 게 아니고 저분 인사청문회 할 때 자녀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데 그 학교 하나 학비가 4,200만 원이었어. 한 학기 학비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저런 정책을 만약에 본인 자녀들한테 제안했을 때, 물어봤을 때 그게 수용 가능하겠는가? 적어도 내 자녀도 수용 가능한 정책이어야 그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본인 자녀들은 마치 그 천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선택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청년들한테는 뭐 펫버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살아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그 어떤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저분들 다 황희 의원도 지역구가 목동이에요. 그 목동의 아파트에 사실 거란 말이에요. 목동 아파트 요즘에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20억 이상 합니다. 최소 25억, 30억까지 해요. 근데 그런 어떤 이 자산을 점유해 놓고 청년들한테는 버스에 살아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여당은 시끄럽고 부동산 이제 정책 때문에도 사실 이제 민심이 좀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논란까지 더해져서 지금은 사실은 며칠 됐는데 저런 밈 때문에 일파만파 계속 퍼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만 한번 드릴게요. 황희 의원이 지금 펫버스 문제, 이 주택 문제 관련해서 엉뚱한 얘기한 것만 지금 이제 문제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국민들은 어떠냐면요. 내 일자리가 이제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AI 시대라는 게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이제 정치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인데 황희 의원은 일자리 고민할까요? 저분 지금 삼선인데 다음에 이대로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있으면 전당대회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가 대세네? 그럼 거기 가가지고 또 공천받고 그럼 다음에 또 4선이에요. 그럼 이분이나 이분의 보좌진들은 먹거리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자기들의 직장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영원히 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국회에서 대접 다 받고. 그러니까 저런 생각들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이분도 내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 정치를 정말 매일매일 평가를 해가지고 배지를 붙였다 뗐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국민소환제 같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면 저런 얘기 감히 할까요?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분은 전 일자리에 대한 고민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는 영원히 소위 말해서 양천갑에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대구에 한번 출마해보세요. 저 실력 가지고 민주당 깃발 들고 대구 가서 한번 경북 가서 출마해보시라고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사고치는 사람들 보시면요. 정청래, 마포, 최민희, 남양주 그리고 황희, 양천갑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고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고 아주 따뜻하고 지금 희낙낙하니까 저런 엉뚱한 얘기까지 정말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저는 저러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사실 절박하게 정치를 좀 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전당대회에다가 이런 이슈까지 터져가지고 이게 약간 부정적인